코코님, 네. 오늘 촬영 날짜 2024년 10월 10일 무슨 날입니까? 로보택시 발표일. 네, 테슬라함으로써 네. 너무 기쁜 날입니다. 4년에 한 번 오는 월드컵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무 행복한 날이지만 로보택시 데이는요 역사적인 그런 행사가 아닐까. 정말 테슬라들만 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지난주에 올렸던 영상 중에 로보택시 데이, 네. 테슬라 역대 이벤트 할 때마다 주가가 얼마나 빠질까 행사만 있으면 주가가 빠진다 라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역사적으로 시계열 분석을 한번 해봤잖아요. 네. 그 영상을 그렇게 좋아해 주실지 몰랐어요. 얼마나 좋아해 주셨냐면 네.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상이거든요. 지금 10월 10일 행사 전 역대 주가가 얼마나 빠졌을까 네. 라고 엑셀로 분석해 드렸더니 조회수가 오늘 날짜 기준 37,964입니다. 와, 네. 37,000이라니. 최근 우리 채널 영상 조회수 대비 네. 뭐 압도적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만큼 이벤트 때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네. 그래서 네.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네. 해리스가 당선되면 테슬라 나락간대에서 매집하기가 두렵네요. 이 하이님은 저런 댓글을 달기까지 네. 누가 이분에게 저런 공포심을 심어줬을까요? 매집하기 두렵네요. 여러 가지 공포가 많을 것 같아요. 네. 이벤트 때 떨어져서 못 사고, 금리 오르면 못 사고, 네.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라서 못 사고, 계속 못 사시지 않을까? 그래서 네. 우리 인생을 실천이다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계속 엑셀로 인도량 발표 때마다 실적 발표 때마다 네. 역대 이벤트 있을 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를 항상 알려드리고 있는 네. 그 이유 아시죠? 그쵸. 그거와 이제 위대한 기업이 결국 우상향하는 것과는 네. 관련이 없다. 4년에 한 번 오는 네. 미국 대선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공화당이 되냐 민주당이 되냐 네.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떨어질까 또는 테슬라한테는 도움이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지금 이 하이님 같이 불안하신 분들 정말 많을 것 같다. 네. 로보택시 데이 엑셀을 올려드리고 한 번 더 확인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대선에 대해서 궁금할 것 같아가지고 과연 과거 역사에서 미국 대선 때마다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혹시 코코님은 궁금하세요? 며칠 전에 총 맞았던 너. 그 유세 현장에 우리도 일론 머스크 대행님께서 가셔서 적극적으로 네. 유세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된 이상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다. 네. 해야 되는데 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될까? 왜냐면 너무 이게 중립이 아니고 한쪽으로 네. 확 치우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됐을 경우 뭐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일시적으로 좀 안 좋을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많은 구독자분들이 제발 주주라면 네. 트럼프가 당선돼야 되는데 네. 공화당이 돼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이번 미국 대선 11월 5일을 기다리고 있을 거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희망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네. 또 불안감일 수도 있고 네. 그거를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오. 마지막 선거가 2020년이죠. 네. 그럼 그것만 합쳐도 총 6번의 선거가 있었어요. 네. 이때 민주당, 공화당 계속 대통령이 바뀐 경우들이 있죠. 네. 이럴 때마다 주가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그래서 2000년도에는 테슬라 주가가 상장되기 전이니까 네. 우리가 테슬라 주가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아. 기업 중에 롤모델이 어딥니까? 애플? 그렇죠. 애플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똑같은 그런 불안감과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공화당이, 민주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애플 회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마 데칼코마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에 24년간 미국 선거와 네. 애플 주가는 어떻게 됐는지 그걸 제가 한번 분석을 한번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트럼프와 해리스의 싸움이지만 네. 2020년도 바이든과 트럼프의 싸움일 때 다들 누굴 지지했습니까? 바이든. 바이든. 그러니까 그때는 바이든을 지지한 만큼 네.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 다 트럼프가 돼야 된다. 네. 이 아이러니. 정말 누가 되냐에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까? 네. 그거 한번 까볼까요? 네. 2000년 미국 대선. 아, 저 때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네. 부시 대통령이 됐다. 아, 공화당이죠. 2004년 당선자 부시 대통령이 됐다. 두 번 된 거예요? 두 번 연속 공화당이 됐죠. 그리고 2008년에 드디어 버락 오바마가 당선이 됐다. 그래서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었는데 네. 민주당이 가지고 왔죠, 정권을. 그리고 2012년 오바마가 연임을 하죠. 와. 2016년 장기 집권했던 네. 민주당을 다시 공화당이 가져옵니다. 그때 트럼프가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이 네. 2020년에 정권을 잡았고, 그리고 올해 네. 이 해리스와 트럼프의 선거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공화당이 2번, 민주당이 2번
다시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 네. 그리고 이번에는 물음표. 이렇게 정권이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와중에 네. 그게 기업에는 얼마나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까? 애플 사례를 한번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맘때쯤부터 선거가 테슬라 주가에 정말 영향을 미칠까 지금 궁금하기 시작한 이맘때잖아요. 10월이잖아요. 그래서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네. 3개월간의 매일매일의 주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과연 이게 24년간의 시계열 분석을 하면 정말 선거가 있을 때마다 주가에 영향을 미쳤을까? 또 하나는 어느 당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과연 그 기업에 악영향을 미쳤을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까? 이것도 한번 보고 싶었고 네. 그래서 애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2000년 10월 2일 이때 후보 부시와 네. 후보 고어 경합을 벌이던 이 시기에 네. 애플 주가가 0.433달러였습니다. 애플 주가는 대선 한 달을 남겨놓고 얼마까지 빠집니까? 마이너스 12%까지 빠집니다. 한 달 만에. 네. 1년에 마이너스 12%도 큰 폭락 아닌가요? 한 70% 해봐가지고 12% 정도면 그렇게 그리고 이때 네. 부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거죠. 네. 그 후로 연말까지 두 달간 애플 주가는 0.381에서 네. 0.266까지 빠집니다. 우와, 엄청 빠졌네요. 3개월간 네. 애플 주가가 네. 마이너스 38%. 2000년이면 닷컴 버블? 맞아요. 그래서 빠진 거죠? 그래서 이 초점을 네.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공화당이 됐으니까 네. 애플한테는 안 좋은 악재인가? 그래서 공화당이 됨으로 인해서 애플이 더 많이 빠진 빠졌나? 건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보면 닷컴 네. 버블 때잖아요. 그러니 그때는 네. 다 빠졌겠죠. 네. 누가 되든 빠졌겠지. 닷컴 버블 때 애플이 이렇게 빠졌다. 네.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이때는 미국 대선이 아니죠. 네. 2001년도 10월 1일에 0.278에서 네. 3개월 동안 네. 연말까지 0.391이 됩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회복을 했네요. 그 다음해에는 대선이 없던 해에는 네. 0.278에서 네. 3개월 동안 40%가 올랐다. 그 그럼 0.391은 그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을 때하고 거의 네. 같은 가격이다. 공화당이 당선이 되고 나서 네. 2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빠졌지만 1년이 지나고 났더니 다 회복이 됐다. 그리고 또 다음 해 네. 2002년도 10월 1일 네. 0.259에서 네. 3개월간 0.256으로 마이너스 1% 거의 빠지지 않았네요. 2003년도 10월 1일 0.371에서 12월 말까지 네. 0.382 이때도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거의 3년 동안 주가가 그러면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이때부터 0.381부터 2003년 말까지 똑같네요. 오, 4년째. 3년간 애플 주가가 네. 똑같았다. 네. 그러면 이 당시에 공화당 정권이 잡은 게 애플 주가에는 큰 도움이 안 된 걸로 보이네요. 그렇네요. 3년 동안 행보한 거니까. 네. 그럼 이때 당시에 정권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네. 2004년도 다음 대선 때는 공화당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2004년 대선 때 네. 이번에도 부시 그리고 케리가 붙습니다. 네. 근데 부시가 또 됐죠? 부시가 또 됐죠. 네. 와, 그러면 지금 애플 주가가 4년을 행보했는데 네. 이제 공화당이 됐으니까 또 암흑의 4년이 오겠네? 과연 망했네.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큰일 났다. 2004년 이때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네. 절대 공화당이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귀추를 주목했을 거고 네. 2004년 10월 1일 0.691달러에서 네. 대선 때까지 0.955로 38%가 오릅니다. 하지만 부시가 됐잖아요. 공화당이 돼버렸네? 네.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연말까지 1.150으로 와. 한마디로 3개월간 66%는 폭등이죠. 와, 진짜 많이 올랐네요.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공화당이 2번 연속 됐음에도 불구하고 네. 애플 주가는 지금 이때 폭등을 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제발 공화당이 되지 마라. 민주당이 돼야 된다. 네.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일단 공화당이 2번 연속 정권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2005년, 6년, 7년까지 계속 집권을 하겠죠. 네. 이때 애플 주가를 한번 봅시다. 다음해 네. 10월에는 애플 주가가 1.9까지 올라 있고요. 네. 연말에 2.568까지 이때도 3개월간 32%가 오릅니다. 네. 2006년에는 연말에 10월 2.674에서 네. 그해 연말 3달러까지 오릅니다. 13%가 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2007년 계속 공화당이죠. 2007년 10월 1일 5달러, 네. 연말에 7달러까지 올라 있습니다. 계속 또 오르네요. 26%가 올랐네요. 네. 그러고 나면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번에도 공화당이 계속 됐으면 좋겠다. 아하. 좋았으니까. 이번에는. 사람 마음은 네.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또 기억을 싹 잊어버리고 네, 다 까먹지.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네. 몇 년 차들이죠?
보통 1, 2년 차? 한 1, 2년 차, 3년 차에 네. 이렇게 뉴스에 집중하고 네. 이런 불안감, 이런 거 하나하나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네. 해서 지금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을 때 애플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올랐으니까. 2008년에 또 공화당이 계속 장기 집권하기 바라겠네. 2008년도 갑니다. 네. 드디어 네. 우리 버락 오바마가 네. 정권을 교체해버렸네. 민주당으로 바뀌었으니까 어떤 정당이 잡고 있냐가 주가에 자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불안하지. 과연 어떨까? 그때 2008년도 대선 전에 네. 한 달 전 3.8달러였고 네. 대선까지 1.7% 올랐으니까 거의 영향을 안 미쳤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권이 교체됐어. 네. 연말까지 주가는 3달러로 마이너스 20%가 빠집니다. 저기 앞에 지금 전해에 네. 7달러까지 갔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3달러 때는 다시 내려왔네요. 그렇죠. 많이 내려왔네요. 거의 뭐 반토막이네. 반토막이 난 거죠. 역시 민주당이 돼서. 그러니까 최근 3년, 4년 안에 투자한 분들은 네. 공화당이 있을 때 네. 주가가 올랐던 기억밖에 좋았는데. 없잖아. 역시나 민주당으로 바뀌었다니까 애플한테는 악재다. 악재네, 반토막 났어. 안 그래도 나는 지금 공화당이 되길 바랬는데 바뀌고 나서 역시나 주가가 폭락했어. 그렇네요. 그럼 그 기억으로 있는 사람들은 역시 정권이 주가에 영향을 또 미치는구나. 미치네. 그리고 나서 2009년 10월 네. 6달러로 시작을 해서 네. 연말까지 7달러로 돼서 이때는 3개월 동안 16%가 오릅니다. 그럼 또 생각이 달라졌지. 분명히 정권이 바뀌어서 민주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민주당이 되자마자 20 몇 프로가 빠져서 역시나 민주당이 악재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1년 뒤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난 이 시점에 3달러가 1년 뒤에 7달러가 돼 있네. 거의 2배 올랐네요. 또 2배가 올라 있네. 네. 그 다음에 2010년 10달러로 시작을 해서 네. 연말까지 11달러가 돼 있고요. 민주당이 더 좋은 건가, 그럼? 이제 또 마음이 바뀌죠. 2011년이 됐습니다. 네. 또 10월부터 13달러로 시작을 해서 네. 연말에 14달러까지 8%가 또 올라 있습니다. 네. 이제 또 어떤 마음일까? 다음에 2012년은 대선이야. 그리고 2008년에 분명히 공화당이 연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또 마음이 또 바뀌어 있을까? 네. 그럼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애플 주가가 3달러에서 네. 엄청난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그럼 2012년에 또 민주당이 연임을 해야겠네? 23달러에서부터 네. 대선 때까지 네. 마이너스 11%가 빠집니다. 네. 2012년 11월 6일 누가 정권을 잡았습니까? 버락 오바마가 연임을 하죠.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왜 중요하냐면 네. 애플 주가로만 놓고 봐도요, 네. 버락 오바마가 당선이 됐을 때 3달러였잖아. 네. 근데 그 4년 동안 애플 주가가 5배가 올랐잖아. 아, 그럼 경제를 잘 운영했다는 얘기지. 그렇네요. 미국 경제가 정말 살아났던 시기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버락 오바마가 만들었기 때문에 연임을 또 한 게 아닐까. 잘했으니까. 한 번 더 맡기고 싶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해서 연임을 했다. 네.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마이너스 19%가 빠졌네요. 네. 저때 들어온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폭락이죠. 23에 들어온 사람한테. 그렇죠. 2013년 이제 버락 오바마가 벌써 장기 집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17달러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20달러로 다시 다 회복했네요. 오. 14%가 또 올랐어요. 연말에만. 네. 2014년 10월에 24달러. 와. 연말까지 27달러가 되고요. 잘한다. 2015년 네. 27달러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26달러. 뭐 거의 대동소이하네요. 네. 그리고 또 다시 대선입니다. 2016년 중요한 거는 버락 오바마 8년간의 집권 동안 네. 애플은 3달러에서 네. 26달러까지 8배가 올랐다. 애플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 당시 그렇겠죠. 미국 빅테크들이 버락 오바마 집권 때 다 네. 그만큼 올랐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네. 전 세계 사람들한테 스마트폰 쓰라고 강요한 건 아닐 거잖아요. 사람들이 네. 필요한 걸 잘 만들었으니까 네. 그랬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네. 과연 그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떨어질까? 근데 꼭 앞으로의 대선은 대통령이 뭔가 좌지우지할 것 같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 8년 차에 빅테크들 주식이 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이렇게 또 우리 같은 미국 주식하는 사람들은 계속 또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겠지. 그리고 2016년에 드디어 이때 네. 트럼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이 나옵니다. 네. 저는 그때 잘 모를 때라 가지고 왠지 트럼프는 좀 너무 부자들만 들 것 같고 힐러리가 되면 네. 뭔가 좀 평화롭고 네. 오바마 시절처럼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 남편 클린턴 대통령
대통령을 잘 네. 보자 했으니까 네. 이 힐러리 여사가 네. 정말 신사임당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조차도 네. 트럼프 저 사람이 저거 네. 했다가는 독재하지 않을까? 네. 전 세계 전쟁 나지 않을까? 네. 저렇게 남의 말도 안 듣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럴 것 우리나라도 큰 영향 미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그리고 미국이 제일 잘 사니까 네. 좀 우방 국가들을 좀 도와주고 그렇죠. 이럴 것 같았는데 트럼프가 되면 왠지 그렇죠. 다 끊고 다 끊고. 자기 나라의 이득만을 위해서 막 할 것 네. 같으니까. 거기다 또 하나. 네. 워낙 버락 오바마가 장기 집권을 하는데 정치를 잘했다라는 네. 좋은 평가를 받았으니까 거기 민주당이었잖아. 네. 그럼 민주당이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영향까지 미쳤겠죠. 네. 근데 트럼프가 됐잖아. 네. 중요한 거. 그럼 큰일 나겠네. 네. 한번 봅시다. 2016년 네. 이때 대선 하기 전에 28달러가 대선 날까지 27달러가 됩니다. 마이너스 1%가 빠졌고요. 네. 이때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야. 음. 그리고 연말까지 주가는 오히려 오릅니다. 오. 그리고 그 다음에 2017년에 38달러까지 올라 있네요. 그때 연말까지 38달러가 네. 또 42달러까지 또 올라 있어요. 2018년 56달러. 우와. 애플의 그냥 전성기였네요. 그리고 나서 이때 좀 빠졌네요. 저 때 또 뭐 있잖아. 그때 트럼프가 중국을 상대로 네. 2018년부터 미중 무역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중국이 많이 네. 컸다라고 해서 이때 분쟁을 일으키면 당연히 기업에는 불확실성이잖아요. 또 모든 공장들이 중국에 다 중국에 많았으니까. 있고 그런 악재들이 있어서 이때 연말에 좀 빠졌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9년 다 회복했네.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2018년도에. 네.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73달러가 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 네. 미중 무역 전쟁으로 또 불안에 벌벌벌 떠는 사람들은 저러니까 트럼프 내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하면서 30달러 때 야 이제 내가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투자 안 할 거야 하고 또 나가신 분들은 1년 뒤에 또 2배 있는 것도 몰랐네. 저 때 산 사람도 있을까요? 싸다고? 반값이다 하면서. 감각이 있는 분들. 지나간다. 기회다 분명히. 하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이 옵니다. 와 116달러까지 올라있네. 트럼프 정권 때 2016년에 네. 그렇게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 트럼프가 되면 정말 망한다 전쟁 난다 네. 했던 분들이 트럼프가 정작 됐잖아요. 네. 트럼프 정권 때 애플 주가가 27달러에서 110달러가 돼 있습니다. 또 한 서너 배 올랐네요. 4년 동안 4배 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와. 그러면 또 까맣게 있지. 2020년도에 어떤 사람들은 야 트럼프가 정치 잘하네 하면서 트럼프가 돼야 된다. 네. 그때 2020년도에 네. 테슬라들 누가 돼야 됩니까? 바이든. 네. 네. 2018년, 19년 이때 이제 네. 미중 무역 전쟁이 나니까 테슬라의 중국 상하이 공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우리 테슬라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네. 자꾸 미중 구현 전쟁을 일으키는 트럼프 때문에 테슬라한테는 악재인 거야. 아. 그리고 자꾸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없애겠대. 근데 바이든은 환경이 중요하다. 전기차를 부양하겠다. 네. 라고 했더니 2020년도에는 네. 테슬라 많은 투자자들이 다 바이든이 돼야 된다. 아. 절대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네. 기가 막히죠. 그래서 테슬라 투자자들 바른대로 네. 바이든이 됐잖아요. 됐는데. 이제부터 웬만하면 다 기억하지, 지금부터는. 네. 근데 전기차를 확대시키겠다고는 했지만 네. 테슬라를 전기차로 인정은 안 했죠. 테슬라가 전기차를 사는지를 몰랐던 거야. 우리 바램대로 바이든이 됐어. 와, 잘 됐다. 이제 우리 바램대로 이제 친환경 정책 펼치면 테슬라에는 오지마 오겠네. 네. 라는 시기였죠. 네. 그 다음에를 보니까 142달러였던 애플 주가가 3개월간 177달러로 순풍을 가네요. 네. 2022년 연말에 142달러가 연말까지 129달러로 8% 정도 빠지네요. 네. 애플은 별로 안 빠졌네요, 생각보다. 애플은 이제는 그 네. 2000년, 2004년, 2008년 이때 회사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공룡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막 출렁출렁 하는 정도의 회사는 아닌 거지. 네. 2023년 173달러로 시작을 해서 연말까지 192달러가 됩니다. 공화당이 됐고 네. 민주당이 됐고 다시 공화당이 되고 민주당이 되고 이 계속되는 정권에 따라서 네. 바뀔 수도 있는 주가의 흐름이 결국 큰 그림으로 보니까 2000년부터 네. 0.3부터 투자를 하면서 대선 때마다 예민하고 전쟁이 터지면 예민하고 실적 발표 때마다 예민하고 하셨던 분들은 네. 이 많은 투자 기회에서 네, 어디로 없었지. 가셨을까요? 이미 떠나갔겠죠. 네. 근데 정권이 6번이 바뀌는 동안 애플 주가의 지금 흐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충 알겠잖아요. 네.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또 한번 해봤어요. 2000년 공화당, 2004년 공화당, 2008 민주당, 2012년 민주당, 2016년 공화당, 2020년 또 민주당. 이 과정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를 봤잖아요. 네. 그걸 쭉 한번 결과만 정리한 거예요. 공화당 정권 잡을 때 대선 때 3개월간 마이너스 38% 어마어마한 폭락을 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대선이 없는 3년간 한 해는 연말에 40% 올랐고 네. 한 해는 마이너스 1% 떨어졌고 네. 또 올랐고 정권이 유지가 됐어? 네. 공화당이 됐는데 그 시기 3개월간 66%가 오릅니다. 와. 이때는 왜 공화당이 됐는데 38%가 떨어지고 이때는 똑같은 공화당이 됐는데 네. 66%가 오르고 어. 그 후로 또 3년간 주가가 연말마다 계속 올랐어요. 네. 정권이 교체가 됐네요. 정권이 교체가 되니까 악재인가? 해서 민주당으로 교체가 되고 3개월간 마이너스 21% 폭락이죠. 네. 그리고 민주당이 되고 그 다음에부터 3년간 연말에 계속 또 올랐네요. 네. 민주당이 연임을 했네. 연임을 하니까 또 마이너스 19%또 빠졌네. 네. 그 다음에 14% 오르고 11% 오르고 이때 빠지고 네. 공화당으로 정권 교체가 됐네. 다시 공화당이 잡으니까 주가에 좋은 영향인가? 2%가 올랐네요. 네. 그 다음에도 올랐고 2018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이만큼 많이 빠졌네요. 네. 19년에는 또 엄청난 폭등을 했네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올랐네요. 네. 그 다음에도 올랐네. 네. 22년도에만 연말에 잠깐 빠졌네. 네. 작년에도 좋았네. 이거를 봤더니 대선이 있을 때마다 공화당이 됐을 때 빠졌어. 공화당이 됐을 때 올랐어. 민주당이 됐을 때 빠졌어. 민주당 빠졌어. 공화당 올랐어. 민주당 올랐어. 이렇게만 봤을 때 네. 어느 당이 집권을 해야 주가에 좋은지 말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반반인데요? 그럼 어느 당이 되든 말든 네. 주가에는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치는 것 같은데요? 대선이 이후에 연말까지 이때 마이너스 30%, 이때 20%, 마이너스 23%, 네. 마이너스 8%, 이때는 4%또 올랐어. 네. 또 올랐어. 네. 규칙이 없는 것 세 번 같은데? 오르고 세 번 내렸네요. 반반이네? 그럼 공화당이 대선을 잡으면 우리 기업에 좋은 영향일까? 좋지 않은 영향일까? 이거를 네. 1년, 2년, 3년, 4년 동안 집권한 네. 그 주가를 또 다 정리해 본 거예요. 공화당이 집권하고 나서 네. 애플 주가가 1년 뒤에는 얼마가 됐을까? 했더니 마이너스 8%가 나왔어요. 안 좋은 거잖아요. 이때만 맞았네요. 보면 공화당이 돼가지고 안 좋은 거구나. 2년을 지켜봤더니 더 떨어졌네? 공화당 나쁘네? 안 좋네. 3년을 지켜봤더니 5%. 그럼 웬만한 분들은 3년 동안 투자했는데 원금 회복인 거지. 잃어버린 3년. 이때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겠죠. 네. 그러다가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다 기다렸다가 네. 폭등시키네. 이거 뭔가 왜 항상 데칼코마니일까? 150. 156%. 와. 마지막 1년 동안이네요. 네. 그럼 4년 차. 공화당 때문에 이때 계속 원망했던 분들은 이 마지막 4년에 오히려 더 올라버렸다는 건 공화당이 애플에게는 긍정적인 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렇게만 따지면. 네. 그리고 나서 네. 또 공화당이 집권을 하고 네. 1년 뒤에 124%가 오르고 195%가 오르고 602%가 오르고 2004년.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602%도 이때 대비해서 602%가 아니라 2004년도에 당선된 대비 1년 뒤 2005년, 네. 2년 뒤 2006년, 아. 3년 뒤 2007년에 이때 대비 600%니까 네. 오른 거에서 더 올랐다는 더 거죠. 올랐다는 거죠. 저러니까 네. 제가 2002년에 산 바이올린이 네. 150만 원이 10억이 되지. 그렇죠. 저 사이에 엄청난 일이 네. 많았네요. 그러니까 이때 네. 애플 가지고도 미국 대선이 네. 우리 기업에게 영향을 미친다. 네. 3년 동안 지켜봤더니 나 이제 못하겠다. 막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떠나신 분들은 사실상 어떤 정권이 잡든지 간에 네. 계속 올랐잖아요. 네. 애플 주가가. 진짜 최소 4년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들어간 시점에 따라서 네. 딱 공화당 잡기 직전에 네. 한 사람들은 3년 동안은 계속 네. 현실했을 거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4년 차이는 그렇게 올라가네요. 네. 이렇게 장기적으로 엄청난 수익률이 있는데 네. 이 수익일 때보다도 우리 인간의 심리는 내가 얻었을 때보다 네. 내가 잃었을 때가 한 10배 더 큰 손실감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 번의 기회 때문에 그렇게 주식이 어렵다고 다 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는 시점이 또 저기 빠지기 직전 해인 저때 네. 들어갈 거 아니에요. 460% 네. 오른 저때. 그렇죠. 손 이거 저 듣고, 이때 예. 네. 이만큼 오른 거 보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정리를 해보니까 이 많은 기회에서 네. 정말 단 3번이죠. 대선이 있고 나서 네. 1년 뒤, 2년 뒤, 3년 뒤를 다 정리해보니까 24년 동안 단 3번만 주가가 빠지고 네. 나머지 기회에서는 다 올라 있어요. 와. 애플을 3년만 딱 투자했으면 다 수익 났겠네요. 그랬네요.
근데 그 안에 다 못 참고 많이들 나가셨겠죠? 네. 그리고 요거를 또 이렇게 한번 우와. 이때 2000년, 2004년, 2008년 네. 이때 투자하신 분들하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하고 네. 다른 사람들일까요? 서로 시점만 다르지 똑같은 투자자고 네. 똑같이 네.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음. 기업을 보고 네. 대선 확인하고 네. 실적 발표 확인하고 외국인이 매수했으면 외국인이 매도했으면 퍼가 어떻고 여기 네. 어떻고 네. 20년 전에도 다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네. 공식을 만들고 네, 싶어서. 증권시장에서 다 그렇게 만드니까 네. 어떻게 하면 개미 투자자들이 네. 꽉 잡지 않고 음. 샀다가 팔았다가 하게 만들어야지만 네. 수수료가 발생하고 네. 이 시장이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1000가지, 10,000가지, 100,000 가지를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역할이다. 네. 그래서 이때 2000년도에 계속 마찬가지로 누가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우리 주식이 오르냐 안 내리냐 계속 그 생각했을 거라고. 네. 근데 지금 우리 이 영상을 네. 24년 전에 그분이 봤다면 이때 애플 주식을 갖고 있는 네. 상태에서 네. 신경 안 썼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그분이 만약에 이때 1억 정도 투자를 해놨다면 네. 공화당이 되건 민주당이 되건 나 상관없어. 네. 그냥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1억이 2년 뒤에 24%나 폭락을 해서 2년을 투자했는데 네. 2,400만 원이 날라가요. 네. 잃어버린 2년. 얼마나 속상한 일이에요. 그쵸.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가지고 있었다면 팔지만 않았더라면. 4년 뒤에 네. 2억 5,600이 돼 있는 거예요. 아, 2.5배. 그럼 2억 5,600 네. 이만큼 올랐다. 네. 너무 욕심내지 말고 네. 익절하자. 아, 그럼 이거 먹고 떨어지는 거야. 그쵸. 그러거나 말거나 네. 나는 애플을 네. 20년 투자할 거야 라고 가지고 있었다면 네. 정권이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네. 이때도 또 신경 안 썼다면 네. 2004년에서 네. 4년이 지났을 때 네. 10억? 10억이 돼 있는 거예요. 와. 그 1억이. 10배가 됐네요. 그리고 또 4년 뒤에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다 깨달았잖아. 네. 8년 투자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절대 안 팔겠지. 팔라고 해도. 네. 얼마가 돼 있습니까? 54억. 그 1억이. 네. 또 민주당이 또 됐네. 네. 또 신경 안 쓴다. 네. 얼마가 돼 있습니까? 71억. 와. 민주당에서 공화당 넘어갈 때 네. 절대 트럼프가 되면 안 된다 라는 시절 트럼프가 됐다. 네.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보니까 부시가 되든 오바마가 되든 똑같더라. 알았다면 네. 그 70억이 얼마 돼 있습니까? 300억? 300억이 돼 있습니다. 300배? 와. 2020년 얼마 돼 있습니까? 480억. 누가 당이 되든 네.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져서 네. 세계 경제가 멈추든 2021년, 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터져서 뭐 지구가 뭐 멸망한다 이런 말이 나오든 네. 22년부터 금리 인하해서 리세션이 온다 그러던가 말던가 네. 했던 분들은 그 1억이 지금 오늘 현재 얼마가 돼 있습니까? 580억. 그때부터 또 이렇게 올랐다고요? 네. 제가 처음 투자할 때가 2020년이니까 480억에서 네. 580억이면 와. 참 주위에서 엄청나네요. 대선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네. 환율이 오는 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 익절은 항상 옳다. 뭐 익절이 항상 옳았으면 지금 이 투자 갈 수 못 있습니까? 가죠. 아까 여기서 말하는 이 대부분의 익절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프로를 익절이라고 할까요? 한 2배 오르면은 두 배도 많이 받다. 네. 한 10%. 아. 환장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아까 1억이 네. 1억 선 됐을 때 팔아야 되거든요. 네. 1,000만 원인데 줄 때 먹어야지. 네. 지금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들 앞으로 2030년, 2040년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근데 아까 보면은 트럼프가 됐을 때 네. 일시적으로 네. 이제 중국을 때리니까 네. 애플이 중국 공장이 많고 하니까 네. 영향받긴 했잖아요. 했잖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올랐네요. 계속 올랐죠. 근데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받겠죠. 네. 근데 길게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믿고 투자하고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이 누가 된들 발전 안 하겠냐고요. 네. 안 될 수가 없잖아요. 네. 시기의 문제지. 그렇죠. 뭐 조금 딜레이일 수는 있겠지만. 자, 총정리. 첫 번째, 총 6번의 대선 전후 3개월간 주가는 네. 2번 오르고 4번 하락했다. 오. 누가 당선이 되던 간에. 두 번째, 2000년 이후 10월에서 12월 3개월간 주가는 네. 24년간 16번 오르고 8번 하락했다. 네. 한마디로 24년 동안 봤더니 네. 주가는 오른 날이 훨씬 더 많았다. 연말에. 그러니까 우상향 했겠죠. 그렇죠. 네. 6번의 대선에서 대선 이후 연말까지 주가는 3번 오르고 3번 하락했다. 대선 이후니까 어느 당이 집권했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기가 막히게 총 네. 6번 중에 3번은 공화당, 3번은 민주당이야. 근데 중간에 섞여 있어. 네. 오른 게 3번, 내린 게 3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 3년간 주식을 보유했다면 최소 5%에서 네.
최대 600%까지 수익이 있었다. 와. 3년은 보유하자. 네, 최소. 최소. 네. 결론, 애플이 민주당 정권 때 네. 가장 많이 오른 수익률은 426%였다. 와. 민주당 정권은 애플의 좋은 당이다. 그렇네요. 애플이 공화당 정권 때 가장 많이 오른 수익률은 319%였다. 오. 공화당도 애플에게 좋은 당이다. 네. 애플은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았더라도 주가는 4년간 항상 올라 있었다. 어떤 당이 잡든 저희가 스마트폰이라는 거를 안 이상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이제 갈아타기 시작한 네. 이거는 정권과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편리한데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네. 테슬라 마찬가지. 어떤 당이 잡든 FS가 상용화 되고 한번 맛을 봤어요. 네. 자율주행이 돼요. 네. 근데 뭐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이걸 한 번 한 사람이 다시 돌아가겠어요? 그렇죠. FSD 상용화가 약간 딜레이 될 수는 있겠죠. 네. 시간 문제네요. 시간 문제네요. 2020년 미국 대선 2020년 11월 8일이었습니다. 이날입니다. 네. 이때네요. 테슬라. 바이든 정권 때 주가가 안 네. 좋았다. 테슬라한테 악재였다. 네. 근데 정작 네. 2020년 11월 6일 선거 때 네. 테슬라 주가는 143달러였고 지금 현재 테슬라 주가는 240달러다. 거의 100%가 올랐다. 좋았네요. 네. 주가로 봤을 네.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네. 바이든 정권이 이제 2021년 1월부터 정권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까지 이 주가만 보면 275에서 네. 240까지 30달러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네.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바이든 정권이 테슬라를 정말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다. 네. 무시했잖아요. 무시하고 네. 테슬라가 정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어떻게 해서든 방해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네. 근데 테슬라 주가 어떻습니까? 그런 억압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주가는 거의 떨어지지 않았다. 네. 기업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네. 그 억압에도 기업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게 오. 바로 테슬라의 힘이다. 4년간 주가가 오르지 않았다라고 누군가는 푸념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네.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주가가 안 빠졌어? 네. 나라에서 이렇게 안 도와주는데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이거 거네요. 어떤 기업인 거예요? 아. 미친 기업인 거죠. 네. 대통령이 작정을 하고 괴롭히는데도 네.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다. 네. 주가만 버티고 있는 거고 실제 안에 기술력은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그동안. 그 생각나요. 흑백요리사에서 요즘 흑백 요리사가 대세죠. 네. 저는 최연석 셰프를 그 전에 알고는 있었어요. 소금 막 이렇게 뿌리고 네. 폰버스 되게 많이 하셔가지고 아 실력이 좋은 셰프시구나 했는데 이번에 그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너무 멋진 거예요. 이분이 리더로서 너무 이렇게 잘하시고 네. 아 저래서 최연석 하는구나. 8명으로 압축돼서 경연을 하는데 네. 완벽한 요리를 딱 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한 개를 빼먹은 거야. 중요한 거를. 뭐? 그 봉골레 파스타인데 봉골레 파스타에서 근데 중요한 게 뭘까? 네. 마늘을 빼먹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마늘이 없으면 모든 음식이 향이 안 나죠. 특히 파스타는. 그냥 무조건 맛없지 네.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오일 파스타이기 때문에 더더욱 가장 마늘이- 중요한 거잖아.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실력이 뛰어나니까 8명 중에서 2등을 해요. 아. 그게 실력인 거죠. 네. 빼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잘했으면. 8명 중에 2등을 했다. 네. 그럼 마늘 넣었으면 1등인 거죠. 무조건 1등이죠. 네. 그러니까 4년 동안 네. 테슬라가 이 정권에서 네.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게 네. 마늘 같은 역할인 거잖아. 아주 중요한 역할. 엄청 중요한. 정권이 도와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유지하고 있다는 건 엄청난 네. 실력이 있다는 거죠. 지금. 엄청난 실력이 있다. 그리고 시점도 네. 2000년 11월 6일로 본다 그러면은 주가가 거의 80%가 올랐다. 와, 올랐네요. 지금도 80%. 4년 동안 80%도 장난입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들어간 시점이 저 꼭대기 네. 300에서 400 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되게 힘들다 하지만 사실은 오른 거군요. 민주당 네. 때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지금 2020년, 24년을 보면 지금도 올랐다고 그렇죠. 되겠네요. 이때랑 뭔가 데칼코마니 같다. 이때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3년이라고 했을 거고 이때 네. 떠나시는 분도 많았을 거고 그 후로 어떻게 됐냐. 절대 이거는 네. 정권이 바뀌든 네. 안 바뀌든 상관없다. 네. 이만큼 3년 동안 네. 기업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주가와 기업은 계속 격차가 멀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 스프링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스프링이 계속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네. 힘이 계속 강해지지. 네. 그러고 나서 이 힘이 빵 하고 터지면 주가는 팡 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다. 네. 그게 이 시점이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다. 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네.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엑셀을 봤을 때요. 저걸로 봤을 때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어제 아래
너무 적극적으로 네. 리세를 하셔가지고 네. 저는 멋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본인의 맞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나가 네. 보면 다 일론 머스크의 행동에 이유가 네. 있었잖아요. 트위터 인수할 때도 그렇게 사람들이 욕을 했는데 얼마 전에 흑자로 돌아냈다고 네. 그런 거를 봐서 확신이 있겠죠. 확신이 있겠죠.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트럼프가 그래요? 위대한 사람인지 어... 해리스가 위대한 사람인지 네. 우리 같이 대화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쵸. 같이 커피도 한 잔 마셔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네. 트럼프가 위대하다, 해리스는 무능하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 네. 과연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는 게 네. 뉴스하고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면 영상으로 찍혀진 것만 눈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정제된 거 안 네, 보죠. 그것마저도 프레임이지 않을까? 네.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면 네. 대통령이 되겠죠. 네. 지금 완전 한 사람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니고, 예. 그런 거 보면 둘 다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네, 절대 네. 함부로 우리가 네. 평가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트럼프를 지지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 회장님이 지지했으니까. 지지하니까. 네. 일론 머스크 회장님은 우리가 인정하는 네. 정말 가장 훌륭한 사업가고 네.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80억 인구 중에 네. 단 한 명의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봐도 일론 머스크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지지했으면 음. 정말 이유가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네. 절대 우리 인생을 지향할 구독자분들이 네. 이번 대선 네. 주가의 흐름 네. 앞으로 1년, 2년, 3년 음. 어떤 방향성으로 나가야 될까 네. 이 메시지 전달됐을까요? 결국에는 상관없으니까 절대 팔지 마라. 그거죠. 네. 만약에 떨어지면 네. 더 사라. 더 사라. 절대 팔지 마시고요. 네. 앞으로 우리 200달러가 네. 2027년 됐을 때 분명히 2000달러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여러분의 투자 자금은 무조건 10배가 되니까요. 네. 지금 우리가 속상해야 될 거는요. 내 투자금이 충분히 투자가 돼 있는 사람은 그냥 네. 마음 여유 있게 가면 되고 네. 아직 투자금이 많지 않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지금 2000달러 가도 속상할 거예요. 오히려 100대 한번 더 가주면 더 좋은 네. 거예요. 그래 빨리 지금 매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네. 2027년까지만 네. 진득하게 우리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 대한 충분한 공부를 하고 투자했다면 네. 한번 가봅시다 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매도하지 않고 네. 조금이라도 더 지금 이 찬스에 매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네. 오늘도 이 엑셀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 영상이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 티티코코님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딱 보니까 관련이 없다는 거는 확실하게 보여요. 네. 여기 예전에 뭐 아들 놓고 딸 놓는 비법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딸 낳는다, 이렇게 네. 아들 낳는다. 그것도 반반이잖아요. 네. 확률이 50대 50이기 때문에 뭐 한 두어 번 그 점쟁이 말들 했을 때 아들을 낳으면 그렇죠. 아, 조용하다 했겠지만 그게 100%가 아니잖아요. 네. 딸 낳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이게 뭐 100% 공화당에 대해서 좋고 민주당에 대해서 안 좋고가 아니고 통계를 보면은 거의 반반이고 반반입니다. 그리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그냥 이번에 누가 되든 물론 트럼프가 됐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안 된다 하더라도 결국 테슬라는 그게 간다.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네. 해리스가 되더라도 네. 또 그 해리스라는 당선 대통령이 또 좋은 정치하기를 또 응원하고 네. 테슬라는 뭐 무조건 누가 되던 간에 음. 계속 성장을 할 거고 네. 마음 편하게 네. 즐기면서 얼마나 행복한 시기예요. 지금 이 과거의 이 시기가 2004년, 2008년 이때 애플 투자하신 분들 지금 보면 네.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진짜. 그래서 트럼프가 돼서 합동을 하면 네. 좋고 네, 만약에 트럼프가 안 돼서 좀 단기적으로 좀 빠지면 싸게 사니까 좋고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좋다. 어차피 가니까. 네, 여러분들은 2030년, 2040년의 미래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이 엄청난 3년, 4년 동안 계속 싼 가격에 테슬라를 매수할 수 있는 4년의 기회를 잡은 네. 행복한 투자자들이다 라고 오늘도 한번 상기하면서 네.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인생은 실전이다는요. 네. 여러분의 장기 투자를 테슬라와 함께 행복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실전이다 박 대표였고요. 저는 티티코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